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소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8월 15일에 함락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텔레반에 의해서 정부군이 8월 15일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년 전쟁이 결국은 텔레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충격은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전말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 중심으로 제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정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걸 정리한 거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패망의 교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이제 8월 15일 어제 대통령궁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것이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타워가 일단의 비행기 테러로, 비행기 폭탄 테러죠. 비행기 폭탄이죠. 비행기가 그냥 그 뉴욕에 있는 그 높은 월드 트레이드 타워를 들이받아서 붕괴시키고 엄청난, 제 기억으로 하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그때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그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 때인데, 결국 부시 대통령은 그 테러의 원흉이 아프가니스탄의 오사마 빈 라덴이다. 텔레반 숙의 오사마 빈 라덴이다라고 이제 지목을 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라고 했는데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1년 10월인가 11월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지금 20년 동안 전쟁을 해온 것이죠. 이번 8월 15일에 텔레반이 대통령국을 함락해 승리를 했으니까 결국 20년간 전쟁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4개월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 이제 철수하겠다. 미국은 20년 동안 승리를 못했는데, 물론 오사마 빈 라덴은 그동안에 이제 사살을 했습니다만, 텔레반 조직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 반정부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미국에서 돈을 많이 썼죠. 들린 바에 의하면 거의 미국이 1조 달러를 투입했다, 그런 보도도 합니다. 주로 이제 전쟁 무기나 정부군을 지원하는 데 돈을 많이 쓰고, 또 미군들이 또 수백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1조 달러를 투입하고 수백 명이 사망했는데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 정도로 질질 전쟁이 끌어왔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자체가 너무 부패하고 무능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지원만으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취임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겠다고 지난 4월에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 8월 31일까지 철군하겠다고 했는데, 미군이 아직도 완전 철군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물서제 그저께 8월 15일에 텔레반이 대통령은 탈출하고 없는 대통령국을 함락해서 20년 전쟁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텔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주의자죠. 이슬람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20년 동안 미국 정부에 협력했다든지 혹은 또 민주주의를 주장해왔던 인사들은 대거 죽음에 대탈출하면서 지난 72시간 동안 대아수라장이 벌어져. 72시간 뭐냐면 이제 그 함락하고 난 다음에 공항에서 미군 수송기가 이륙하기 전까지죠. 서로 탑승하려고 난리를 피는 그런 장면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한 몇 가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막 서로 미군 수송기에 탑승하려고 난리를 피는 그런 장면이죠. 일부는 바퀴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서 3명이 떨어져서 적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니, 여기서 그러면서 상징적 사건 중 하나가 이제 오늘 오후 습관에 난 건데, 보면 텔레반이 신주에서 탱크를 몰고 오고 있고요. 벽에 있는 벽화에 여성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반 회교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을 완전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성들은 거의
지금 뭐 우선 여성들은 통장을 개설 못합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문명이 글도 모르고 통장도 없기 때문에 남편의 수족처럼 생활을 해야 되죠. 게다가 모슬림은 또 일부 다처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일부 다처제의 경우는 4명까지 부인을 줄 수 있는데 그 4명이 정족수가 4명이에요.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여성들의 생활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여성들이 정숙치 못하다 이르되면은 심지어는 어 뭐 아들까지도 돌팔매질을 해서 어 죽이는 그런 일이 해도 아무 죄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무슬림 사회죠.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요건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그런 20년 전쟁하는 동안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글도 모르고 통장도 없고 너무도 비참하게 산다는 걸 알고 뉴욕에 있는 여성 구호단체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그 여성들에게도 다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모바일폰을 갖고 다녀요. 그 모바일폰으로 암호화폐를 전송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송을 해서 암호화폐를 그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눈을 띄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산다든지 이런 데 쓰도록 그리고 암호화폐는 미국의 아마존과 연계해서 여성들이 그런 교육 기자재를 사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참 정말 미국 사람이 제가 위대하고 놀라운 점 바로 그 점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일본하고 계속 반일 감정 가지고 국내에서 난리를 피우기도 하고 뭐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고 합니다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그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뉴욕의 여성단체에서 적국의 여성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보내서 그 비트코인으로 여성들이 눈을 띄는 문명을 어, 해소하는 그런 기자재를 사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지금 이제 거리에서 그런 여성들이 이제 그런 개화된 여성들이 벽화가 있는데 그 여성들 벽화를 먼저 지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뭐 당연히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되니까 지우고 있고 이미 이제 그 대통령국에 입성한 텔레반들의 한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 8월 15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스 현장에 학위 휴가를 가셨다고 그래요. 혼자 학위 휴가면 혼자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장면이고 카불에 있는 국제공항에 미군 수송기에 지금 서로 달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진이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송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송기가 평상시에 200여 명을 태운다고 그래요. 200여 명을 태우는데 지금 이제 약 600명이 탔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정말 뭐 인산인해입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현재 탑승인 수송기 정원이 200명인데 약 600명이 탑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640명이 탑승했다고, 40명이 탑승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타고 떠나려고 하는 거죠. 생존이 달린 거니까요. 정말 비참합니다. 제가 이런 여기 이제 뭐 대통령을 점령하고 있는 텔레반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제가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이거 본래 1975년 4월 30일에 사이공에 함락됐을 때 미군 헬리콥터 서로 타려고 매달린 그 처참한 장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장면 사진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제가 75년 사진을 찾으려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요거는 이제 그걸 영화를 만든 미스 사이공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런던에서 출장 간 김에 이걸 보게 됐는데 몇 년째 상영을 하고 있어요. 대단했습니다. 이 영화 뮤지컬의 무대에 헬리콥터가 뜹니다. 그때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떠서 그 헬리콥터 서로 타려고 막 탈출하는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멸망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공은 1975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1973년에 종전선언을 하고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년 만에 그리고 미군 출소하자마자 바로 월맹군과 남베트남에 활동하던 베트콩이라고 그러죠. 베트남 해방민족전선인가 뭐 그런 군인 합세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해서 사이공 대통령궁이 함락되고 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하고, 심지어 비행기를 못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100만 명 정도가 배를 타고 보트피플이 되었어요. 바다 위를 떠돌다 수장되기도 하고 일부는 또 구조되기도 한 사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탈출 못한 사람들 수백만 명이 집단 처형되거나 집단 농장에 가서 서서히 가혹한 노동에 죽게 됩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지도층을 형성한 사람들은 그 1975년 전에 베트남의 지도계층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이것이 공산화 또는 모습인데 지금 텔레반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지금 인류의 비극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도 이제 언론도 4.20의 순간을 4.20 정치 4.20 순간을 떠올리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언론에도 보면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시작을 9월 11일 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자 10월 7일에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20년간 전쟁을 좀 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 철군을 결정하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만큼 미국의 미국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을 사실 빼면은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 팽창야욕이나 혹은 또 이런 회교의 팽창야욕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세력이 크기 때문에 현실 정치를 알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이번에 바이든이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외교 리더십 상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미국은 또 다릅니다. 이에서 중요한 것은 교훈은 바이든 외교가 동맹이라도 이익이 안 나오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손절한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미국의 국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이 미국의 바이든도 국익 없는 전쟁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싸우지 않는 정부 위해서 싸우지 않는 정부를 위해서 미국 국민이 피를 흘리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 싸울 때, 그 나라 국민이 싸울 때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지. 그 나라 국민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전투리가 없는데 미국 국민은 피를 흘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철수를 했습니다. 아프간군은 싸우려 하지를 않았어. 그런 전쟁에 미군이 못 싸운다. 수백 명이 죽고 1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썼다 그런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며칠 전에도 미국 상원에서 큰 논란이 되었지만은 미국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예산통제법이라는 게 있어서 GDP에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100%를 넘으면 미국 상하 양원의 인준을 받아야 재정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가까스로 인프라법 이런 걸 통과시켰죠. 4조 5천억 달러를 기고 통과시켰는데 한국도 그냥 5천조 원 되는 돈인데 통과시켰죠. 그만큼 미국 국가 부채가 지금 100%를 넘었다는 건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얘기가 교훈이 되는 중 하나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6.25 동란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 1945년 10월 달에 한국이 일본으로 해방되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일본군 12만 명을 몰아내고 미군이 대신 점령하기 위해서 1946년 9월 달에 미군이 한국에 상륙을 했죠. 인천 공항에 상륙했는데 그 미군이 1949년에 물러가게 됩니다. 49년에 물러가면서 에치슨 라인이 그 당시 국무장관이 에치슨인데 에치슨이 미국의 방위선은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제외한 그것이 유명한 에치슨 라인이죠. 에치슨 라인이 거지자 그 당시에 북한은 소련을 등에업고 바로 남침을 1950년 6월 25일에 합니다. 근데 그때 국방위 미국 재형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미국이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본토를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죠. 하와이만 진주만 때문에 공격을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강국이 됩니다만 그러나 재정 상태는 전비를 조달하느라고 지금처럼 GDP의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골몰이었는데
미국에서 국방 예산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이 그 당시에 한 900억 달러 정도였는데 4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이면서 그 여파로 한국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게 됩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적으로 한반도에 더 이상 군인을 오래 두지 않기 위해서 계속 좌우 합작을 권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판단은 이미 벌써 북한은 1946년도에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선거도 하고 47년에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완전히 북한 정부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좌우 합작은 하면 남한도 결국 공산화된다고 판단하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끊임없는 외교 노력으로 결국은 미국이 미국도 지원을 받아서 유엔이 감시하는 선거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계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그렇게 나오자 결국은 심지어는 미 군정이 이승만을 도남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게 도남장이에요. 이승만을 영감한 것이죠. 그러나 이승만이 끊임없는 외교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되자마자 49년 아직 48년 10월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물적인 인적인 자원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49년 10월인가 그래요. 미군이 물러갑니다. 미군 취소자 바로 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합니다. 북한은 이미 벌써 북한 인민군도 창설되어 있었고 완벽한 준비를 착착 소련에 지원하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무 준비가 안 됐던 대한민국을 바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게 6.25 동란이죠. 근데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 재정을 건전하게 돌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방비를 줄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1974년 4월 30일 베트남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미국 돈이 쓰여졌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까지는 미국의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게 됐지만 1971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금을 가져와 더 이상 달러를 가져와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선언이 바로 유명한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기 선언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국내에서도 계속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심지어는 베트남 월남에서도 미국 물러가라고 난리를 피웠죠. 거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북베트남에 간첩들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렇게 월남에서 반대도 하고 데모도 하는데 미국대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으면 재정이 엄청 위기 상황을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71년에 금태환 정지까지 드러냈겠습니까?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빌미로 해서 그냥 미군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자마자 바로 평화 75년 4월 30일에 남베트남 월남의 사이공 정부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번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바로 미국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같은 배경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한국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도 지금 미국에 이게 싸우지 않는 정부, 또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바로 떠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우리가 그걸 냉철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죠. 동맹은 미국을 의심하고 미국이 언제 떠날까? 미국을 믿어도 되나? 중국은 묻고 있다. 중국이 지금은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지만 1940년대, 50년대는 지금은 중국이죠. 러시아는 구소련 멸망에는 다시 중국이 다시 냉전 2.0으로 소련 공산주의 평창 야욕을 불태우고 있죠. 중국은 눕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안보의식과 군이 무너진 나라의 비극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군이 완전히 무너지고 안보의식이 지금 쇠퇴하고 군의 기량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에 미군이 피를 흘릴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는 얘기고요. 지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북중을 경제할 수 있는 미국과의 동맹 역할을 적극 나서자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군 기강 붕괴와 동맹 와해가 보여준 말로가 바로 아프가니스탄 사태다 하는 걸 우리가 정말로 교훈을 삼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비극을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광복절에는 무슨 뭐 또 이상한 정말 특히 그 강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망언을 일삼았죠. 이승만 대통령 친일파, 박정희 친일 정부에서 반민족 정부에 이런 소리를 하면서 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미군 종전선언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종전선언 다음이 뭡니까? 평화협정이죠. 평화협정 다음 미군 철수입니다. 베트남의 상황,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은 혹시나 이 사람들이 월남이 망한 이후에 드러났던 전부 월명의 간첩이었다는 것,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닐지 않은 합리적 의심도 들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가 베트남 상황을 생각해보고 아프간 사태를 생각해보면서 있을 수가 없는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영국은 긴급 G7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이 중앙아시아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세계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중앙아시아뿐이 아니고 지금 이게 뭐 중앙아시아 둘러싼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중앙아시아 바로 옆이 중동이죠. 중동이 석유를 갖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바이든이 외교 정책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뭐 한국에서 바이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중앙아시아나 중동을 가볍게 여기려면 미국 자체가 석유를 100% 자급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석유 100% 자급이 그동안 미국의 시일가스 때문에 트럼프 정부 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일가스를 바이든은 환경 해친다고 해서 지금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미국 경제 자체도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의 외교 정책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종합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계 경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 경제가 지금 제항로에서 이탈할 조짐이 보인다. 그런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소비 심리도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지금 워낙 중요한 데가 지금 이렇게 텔레반이 점령을 하게 되고, 이 중앙아시아 바로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중동이고요. 이라크가 있고 바로 그 밑에 뭐 이란이라든지 뭐 중동입니다. 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 상당히 앞으로 수년 내에 이런데 더구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에 미국 영향의 약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아프가니스탄 최근에 1대1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중국이 바로 텔레반 정부를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바로 이렇게 긴급 G7과 회의까지 제안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바로 텔레반 정권을 승인해서 1대1로 영향력을 높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더구나 내년에 2월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경기 대국을 넘어 중국 체제 우수성을 알리는 선전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함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첫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안보 체제와 한미동맹을 소홀하면 우리도 언제나 제2의 베트남,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겨주었고 또 하나는 세계경제 체제가 이로 인해서 우리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 더욱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